자유통일당 창당 및 전망. 2020년 1월 31일 금 14시 백범기념관에서 자유통일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있었다. 시종일관 열화와 같은 자유우파 국민들의 환호 속에 드디어 공산화 세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선명야당이 탄생된 기쁨을 안고 감동적이었다. 500여 석의 회의장 좌석은 30분 전에 꽉 찼고 복도 회의장 뒤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가득했으며 회의장에 못 들러간 수백 명의 사람들은 회의장 밖 현관 등에서 영상을 지켜보면서 뜨거운 환호성을 질렀다. 행사장 전면 좌우에 걸려있는 구호가 눈에 띄었다. 우리의 맹세. 우리의 신념은 자유. 우리의 무기는 헌법.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 우리의 목표는 자유통일. 국민혁명과 자유통일 그날까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박태우 우리공화당 전 사무총장. 박규식 헌정회 부회장의 축사에 이어 임시의장 선출로 이어졌다. 임시의장은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선출되어 당 강령 채택, 당연 채택, 당대표를 선출했다. 당대표 최고위원은 김문수 전 지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마지막에는 지방행사 때문에 늦게 도착한 전광훈 목사가 자유통일당 창당 취지를 설명했다. 창당대회 과정에서의 주요 인사의 발언, 당 강령,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 및 전망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창당대회 과정에서의 주요 발언. 안상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과 자유통일당 등이 우파 후보 단일화를 하면 200석 이상을 석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재 임시의장 및 자문위원장은 자유통일당 창당은 우파 분열이 아니라 이미 분열된 우파 정당을 통합하여 우파 후보를 단일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분열이 아니고 통합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국민투쟁본부 의장은 자유통일당이 광화문 태극기 세력의 지원하에 자유한국당과 함께 후보 단일화하면 압승할 수 있다. 후보 단일화 과정 국민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못 나오도록 여러 방법을 모색하면 된다. 광화문 세력은 그동안 청와대 앞에 텐트를 치고 광화문 태극기 세력과 함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앞세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태극기 세력을 극우라고 여기고 점점 멀어져 갔다. 자유한국당은 작년에 세대 악법을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구경만 하다가 통과시켜주는 등 무기력한 정당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황교안 대표는 중도실용주의자 좌파인 이명박 아바타인 박형준을 통합추진위원장에 앉히고 탄핵의 앞잡이 유승민 세보수당 등과 무리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급기야는 중도좌파인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공관위원장으로 앉히고 공관위원 선정 권한도 김영호에게 뺏기는 등 당대표로서의 실권을 중도좌파들에게 뺏기고 말았다. 신당 창당하기 전에는 멀리하던 자유한국당이 신당을 창당한다 하니까 뒤늦게 만나자고 하는 것이다. 자유통일당은 보수 분열이 아니고 오히려 당권을 뺏긴 황교안 자유한국당을 도와주는 것이다. 신당 창당 선언을 1월 25일 금 설날에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 산당 창당에 대해 한기총 253개 지부를 통해 실시간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9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 유튜브에 수천 개의 댓글을 보니 97%가 찬성하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에 단일화만 이루면 200석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점 자유통일당의 강령.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태극기 애국 세력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중단 없이 거리에서 싸워왔다. 우리 자유통일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정당으로 국민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통일을 이룩하는 그날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고자 한다. 1.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남용, 부패와 비리 및 검찰 인사학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고자 한다. 2. 자유통일당은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한다.
3.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주사파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국가반역 행위를 수사하고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검찰 경찰의 공안 기능을 강화한다. 4. 자유통일당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며 수도권 사드 배치 등 핵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5. 자유통일당은 자유통일과 고통받는 북한 동포의 해방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강화하고 북한민주화운동을 지원한다. 6. 자유통일당은 종북주사파의 선전선동과 세뇌교육을 막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전교조 사상교육을 금지한다. 7.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기념일로 지정하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이승만 동상 및 기념관을 건립한다. 8. 자유통일당은 저소득층 무주택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고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위의 강령에 대해 한마디로 평가해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근대화 정신을 본받아 자유를 제1의 가치로 여기고 공산주의자들과 싸워 자유통일을 이루자는 선명성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강령은 읽어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듯 시원하다. 3. 언론 및 여론 등의 반응. 1월 31일 자유통일당이 창당되자 조중동 세대 신문은 일줄도 보도하지 않았고 조선일보는 최보식 칼럼니스트를 시켜서 신당 창당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말았다. 정규재, 펜앤마이크 주필의 적극적인 찬성에 이어 조갑재 TV의 찬성, 신혜식, 신의한수 TV의 지지 발언 등 많은 유튜버들이 찬성에 나서고 있다. 1월 31일 발표한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는 더불당은 5%가 하락한 34%이고 자유한국당은 1%가 하락한 21%이고 무당층은 6%가 증가한 34%에 달했으나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죽수는 바람에 더불당에서 이탈한 세력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에서 28대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낙연이 32.2%, 윤석열이 10.8%로 일약 2위로 올라섰고 황교안이 10.1%로 3위로 밀려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또 중국 우한 폐렴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유통일당 창당 후 하루 만인 2월 1일 토 광화문 광장 태극기 집회에서도 지난주 집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와 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문재인 퇴진을 외쳐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4. 황교안 대표의 최근 행보. 1월 31일 자유통일당 창당 하루 전에 김문수 지사는 황교안 대표와의 회동에서 황교안 대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서 큰 소리가 났다고 하면서 김영우를 공관위원장에 앉힌 사람은 조경태 최고위원이라고 말해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정규재 주필은 유튜브 방송에서 김영우를 공관위원장에 앉힌 사람은 누구냐고 조경태 의원한테 물어보았더니 황교안 대표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을 보고 김무성 세력이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불출마 선언하면서 당에 침을 뱉은 김세연 의원을 정체성이 불분명한 이성년 전 법제처장 등을 공관위원으로 앉힌 것은 김영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5. 자유통일당 창당의 불가피성 및 전망. 혹자는 신당 창당은 탄핵 정국에서 정광용의 새누리당 창당이 망하고 결국 정광용은 감옥까지 가게 되고 이어 조원진의 대한애국당이 탄생한 사례를 들면서 우파의 분열을 초래해 결국 문재인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반문을 지향하는 보수 우파를 통합함에 있어서 자기 주군을 적과 내통에 탄핵하여 정권을 문재인 주사파에게 넘겨준 유승민 반역자들도 우선 통합하여 총선을 이기고 보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당대당으로 통합하여 신당을 창당하자는데도 허용하고 말았다.
이것은 명분이 없는 통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권의 분열을 초래하는 패착이 아닐 수 없다. 유승민을 무리하게 끌어들여 선대위원장까지 시킨다면 자유우파 태극기 세력은 누가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겠는가 말이다. 소수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된 이상 야권도 여러 당이 있다면 반드시 불리한 것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자꾸 표를 의식해 좌클릭하는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노선이 선명한 자유통일당을 만들어 우파 정당끼리 선의의 경쟁 속에 막바지 우파 후보의 단일화를 이룩한다면 압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대학교 때 주사파가 되어 빨갱이 생활을 20여 년을 하다가 전향하여 자유우파 정당에 들어와 국회의원 3번, 경기도지사 2번을 한 김문수 투사가 당대표가 되고 빨갱이들과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전광훈 목사가 지원하는 이상 하나님의 가호를 받아 승리하리라고 본다. 자유통일당이 창당된다니까 이해란 박사 등 탈북민 단체들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자유통일당에 몰려들고 있고 크리스찬, 불교인 등 애국 세력이 구름과 같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은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총결 집회 자유통일당을 지원한다면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한 달 만에 유치송 민한당 총재가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듯이 1달 만에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보는데 동의한다. 이제 자유우파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들어야 한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관망하거나 합류하는데 주저하거나 반대자는 비겁자 내지 낙오자가 될 것이다. 전광석파와 같은 불과 일주일 만에 자유통일당 창당에 대해 깊은 사려도 없이 비난부터 하는 세력이 많이 있는 등 특히 카톡방에서 갑론을박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생각은 각자 다르겠지만 국가안위가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에 카톡방에서 함부로 비난글을 올리는 것은 험난한 정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인다. 2020년 2월 3일 이호근 방송